속보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확정된 내용과 함께 수급자 대상, 그리고 역대급으로 인상되는 수급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의 복지 지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많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대한민국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마치 도미노처럼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지 혜택의 문턱이 높다고 느껴왔던 많은 분들이 이번 소식을 손꼽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2026년에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상이 된다면 매달 받게 될 수급비는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요? 오늘은 이러한 국민적인 궁금증과 기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지 제도는 단순한 선이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기준과 엄격하고 냉정한 공식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확하게 줄세웠을 때 가장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자료나 경제 지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복지 제도의 문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의 잠금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동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문턱이 너무 높아 신청조차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대상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인상폭이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상당히 크게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2025년 대비 무려 6.51% 상승하여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 증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1인 가구의 인상폭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무려 7.20% 상승하여 월 256만 4,238원이 됩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1인 가구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소득 감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조치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역시 비례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복지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분모가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각 급여의 선정 기준액 역시 자동으로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복지 제도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82만 556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207만 8,316원이 됩니다. 이처럼 선정 기준액이 높아지면 기존에는 아쉽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는 실로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구의 소득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상향된 선정 기준선 아래로 들어와야 비로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향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월 82만 556원에서 소득 인정액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약 32만 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선정 기준액에 거의 근접하므로 급여액은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소득 인정액이 새로운 기준선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차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대대적인 완화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변화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청년층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추가로 4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 대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조치는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복지 지원이 갑자기 끊겨버리면 오히려 일을 포기하거나 경제 활동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 공제 확대는 이러한 청년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자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거나 실제로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도 많고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소형차 이하의 차량,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만을 적용하여 재산 가액을 낮게 산정합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하여 재산 산정 기준을 더욱 완화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가구들이 자동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멀어지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상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하는 대신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월 20만 원 가량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토지 재산 평가 방식이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라는 복잡한 계수를 곱하여 산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 재산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또한 과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화됩니다. 이는 매달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처럼 주거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수급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체감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약 36.9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급여 역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인상되며 특히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 고등학생의 경우 인상폭이 더욱 크게 제시됩니다.
이는 가난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고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복지 재정의 낭비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여러 채의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 단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여 두 채 공제를 통한 부당한 수급을 방지합니다. 즉,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채로 인정받아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복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실제 수급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상담 직원과 함께 모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급여가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번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으로 분류되는 1인 가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 그리고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하는 가구들에게 이번 변화는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복지 제도의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안전망이 될까요? 아니면 개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구 원수와 현재 소득 인정액을 입력하면 실제 수급 가능성을 빠르게 점검하고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